오케이. 내가 봤을 때 이 마지막 엔딩은 그거다. 너무 질투가 난 나머지, 너무 질투가 난 나머지, 이제 못 본 척을 한 거가 틀림없어. 너무 질투가 난 나머지, 에? 이기 봐야겠지. 그게 누구죠? 약간 이렇게 한 게 틀림없어. 이게 틀림없어. 속이 좋아서. 에밀리아가 속이 좁아서, 삐져가지고,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한 게 틀림없다. 이기 상기 안 볼 거면 스포해 줄게. 스포 안 받아요. 스포 안 받고요. 일단은, 첫째로, 평점부터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점. 에밀리아랑 그림을 고간다고? 아니, 모르겠어. 일단, 별 5개 만점이고요. 예. 4개 드리겠습니다. 예, 5개 만점에 4개 드리겠습니다. 5개 만점에 4개 드리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4.5, 4.5로 할게요, 4.5. 4.5로 할게요, 4.5. 4.5점입니다. 왜냐면 이 기준은, 내가 이렇게 후하게 점수를 주는 기준은 뭐냐면, 내가 이 길을 볼 것이냐. 예스. 이거면은 점수가 높습니다. 근데 저번에 내가 페제로를 아마 점수를 좀 짜게 줬을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그 다음 편이 안 궁금하다, 안 보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던 거였거든요. 너무 잔인해서 못 보겠다, 내가 막 이랬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것도 재미는 있었는데 너무 잔인해가지고 못 보겠다 막 이랬던 거고. 일단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일단 마지막 질문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그래서 정실은으로 두고요. 일단 스바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녹화하고 있어. 다시 하는 중. 스바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제와는 사뭇 평가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랬어요. 착하고 긍정적이지만 멍청하지 않고 고집 세지 않은, 간만에 답답하게 하지 않는 햇살남주. 너무 괜찮다. 마음이 흔들린다. 막 이러면서, 고민을 했는데, 오늘의 결론이 났습니다. 네, 결론 났습니다. 긴토끼에 대한 제 사랑이 너무 굳건합니다. 네, 혼도 굳건해요. 전혀, 오히려 더욱 공고해졌어. 역시 나의 긴빠치만한 남자가 없구나. 역시 우리 백야차 같은 남자 어디 없다. 너무 공고하게 사랑이 확실하게 되었고요. 예, 잠시 흔들렸던 것은 제가 은혼을 안 봐서 그랬던 거였다. 최근에 안 봐가지고 그랬던 거였다라고 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 점수가 깎였냐 하면은 나의 사랑 너의 사랑 김받지. 근데 왜 그러냐면, 물론 엔딩쯤 와서 열심히 점수 버프를 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원래 알던 스바루의 모습이 나오더라고. 나도 긴토끼처럼 사고치고 할 수 있는데. 죄송한데 그건 긴토끼만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보면은 모두가 공감할 만한 그 스바루 죽이기 구간이 나옵니다. 그 모두가 알잖아요. 우리 모두가 공감한 여기서는 작가님이 스바루를 죽여버리고 싶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름하여 그 스바루 죽이기 구간이 나와요. 근데 이제 내가 그래서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 도대체 왜 작가님이 스바루를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애정이 있으신 것 같거든? 근데 왜 굳이 스바루를 이렇게까지 내렸을까라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카타르시스를 위해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왜 그럴까 열심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스바루가 이러잖아. 에밀리아한테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어찌되었든 내가 해냈잖아. 막 이러고, 어떻게든 돼서 내가 구했잖아.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나는 이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첫째로는 나는 정말 죽기 죽기로 몇 번이나 개고생을 했으나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허탈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게 없을 수가 없어. 예를 들어 내가 이 세계를 구했어. 이 세계를 몇 번이나 구했는데 그거를 아무도 몰라. 나는 정말 온갖 괴로운 거를 다 경험하고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모두를 그렇게 구해서 우리가 진짜 끈끈한 우정까지 쌓았는데 눈 뜨고 나면 아무도 몰라. 약간 그런 것들이 그리고 여기서 이게 더 중요해요. 내가 해내고 내가 구해내서 결국 세이브 포인트가 바뀌는 서사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했을 때는 늘 망하고 나와 함께 누군가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쳤을 때만 그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는 정말 내가 다 했는데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다 같이 해서 된 거잖아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거에서 오는 허탈함, 모든 추억이 나만의 것이라는 외로움, 이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약간 마음에 금이 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스바루도 두려웠을 거예요. 얼마나 더 반복해야 할지, 앞으로 어디가 세이브 포인트가 될지, 이걸 모르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이 친구들한테 마음을 계속 줘도 되고, 그리고 헷갈릴 거야, 본인도. 우리가 이거를 공유했었나? 아닌가? 자기도 막 혼란스러운 와중에 내가 정말 가지고 있던 그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어디부터 또 뭐가 잘못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을 거야. 근데 이게 왜 모두가 끝나고 약간 그 6화에서 다 끝나고 행복해졌을 때 왜 갑자기 미치 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무서운 개가 있을 때도 안 미치고 정신을 잡았던 애가 왜 오히려 끝났을 때 미치나요? 편안함을 맛봤으니까. 해치웠나? 라는 마음이 들고 나니까 다시는 그 감정을 또 느끼고 싶지가 않은 거야. 드디어 이제 모두가 완벽하게 살아낸 미래를 내가 잡았어. 내가 그 평행세계, 모두가 다 죽지 않고 행복한 그 순간을 내가 잡았는데 이거를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더 내가 어떻게든 보호해야 돼. 이거를 지켜야 돼. 이 모든 세상에 이 비밀을 아는 건 나밖에 없어라는 거에 매몰이 됐겠죠. 그러니까 아마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미쳤다기보다는 예민해진 거예요. 더 이상은 그 어떤 위험에도 이거를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난 더 이상 무엇도 잃고 싶지 않아라는 마음이 되게 매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문제는 역시나 이 모든 감정, 그 예민함, 그 피폐함, 나의 마음가짐 같은 거를 정말 고생했어, 수고했어 라는 거를 나밖에 모른다는 거지. 문제는. 그러니까 에밀리아 입장에서는 그래, 너 지금 고생했잖아. 다쳤으니까 이제 쉬어.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데 나는 알잖아. 계속 이제 새로운 거가 뭐가 닥치면 에밀리아가 위험해질 거야 라는 거를 아니까 막 여기에서 이제 둘이 의견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스바루의 미친 듯한 광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두려워서 이 행복을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약간 오히려 그래서 미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근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방법을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뭐냐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내가 스바루가 모든 걸 지키고 싶어 하는 상황이 생겼고 그 똑같은 상황이 램에게도 발생을 해요. 램도 모든 걸 지키고 싶어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똑같은 대사를 해요. 하지만 나는 스바루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하지만 나는 에밀리아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하지만 나는 무리를 해서라도 너를 지키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널 지키고 싶어 라는 상황이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태도가 나온 거지. 스바루가 이거를 고백했을 때의 에밀리아는 일단 이 감정의 결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어적인 태도였다고 전 생각해요. 그러니까 에밀리아가 나빴다고 생각하진 않아. 에밀리아는 방어적인 태도였을 거라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에밀리아가 사실 상처가 되게 많은 애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모든 사람은 내가 그 마녀가 아닌데도 저 마녀 닮은 애. 저 마녀 닮은 애.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내가 범죄자가 아닌데 범죄자랑 이름이 똑같거나 뭐 생긴 게 비슷하다는 이유로 온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서 나는 뭐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근데 그거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얘한테 하는 거야. 평생을 혐오와 어떤 차별과 이런 거를 당해왔기 때문에 스바루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가 호의로 느껴지고 너무 고맙고 당연히 나에 대한 애정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받아본 적이 없는 애정인 거야. 그게 애정이라는 것조차도 감지하지 못할 만큼 에밀리아는 이미 마음이 너무 벽이 두껍게 쌓인 상태란 말이죠. 그 상처에 굳은 살이 잔뜩 쌓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바루가 하는 행동들이 나를 위해서라는 개념이 드는 게 아니라 얜 왜 이래? 이상해. 얘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행동해. 얘 왜 이래? 라고 된 거야. 오히려 스바루가 그래 너랑 좀 멀어져야겠어.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해. 라고 했으면 에밀리아는 그래 이제 좀 쉬어. 라고 했을 거예요.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받는 당연한 취급이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나는 너를 지키고 싶다고. 넌 내가 없으면 위험해진다고. 난 네가 위험한 꼴은 볼 수가 없다고 하니까 얘 왜 이래? 얘 내가 알던 그런 패턴이 아니야. 이거 왜 이래? 이상하다고 느끼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에밀리아도 그 당시에 보면 이해를 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나는 에밀리아 또한 상처를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램도 역시나 모든 걸 지키고 싶어. 나는 너를 지키고 싶어. 라고 이제 스바루에게 막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면 스바루는 누군가에게 애정을 받아봤나요? 스바루는 히키코모리인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스바루는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 사랑을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사랑하고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었어도 램이 가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나도 누군가를 지키고 싶거든. 그 마음을 알거든. 그래서 램에게 스바루는 네 마음 너무 알아. 넌 나에게 너무 도움이 됐는걸? 앞으로도 늘 네가 날 도와줄 거야. 근데 지금만 좀 쉬어. 라고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둘의 태도가 여실히 다를 수밖에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을 경험해본 자만이 그 사랑을 처음 대했을 때 화답할 수 있다. 근데 에밀리아는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걸 느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약간 스바루가 받고 싶었던 액션을 해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 스바루의 태도 때문에 램은 자기가 가진 감정들이 폭발하거나 광기로 이상하게 나타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정직하게 당신을 좋아해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너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준 거는 램이 뭔가 좀 솔직하고 그런 사람이어서도 있겠지만 그 마음이 올 수 있게끔 스바루가 길을 열어준 것도 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스바루가 램한테 좋은 남자인가까지는 모르겠으나 램의 마음을 받을 만한 자격은 있었다. 그만큼 태도는 갖추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슬픈 거는 그거예요. 내가 이 애니를 보면서 너무 슬픈 거는 참 현실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스바루의 가장 바닥에 있는 모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사람은 램이거든요. 그쵸? 가장 바닥에 있고 가장 아니야 나는 거지 같아 라고 계속 되뇌이는 그런 스바루임에도 끊임없이 그래도 널 사랑해 라는 거를 외쳐준 사람은 램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참 이게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사랑은 일방통행이에요. 너무 슬픈데 에밀리아의 가장 약한 모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사람은 또 스바루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이 애니에서 보면 약간 좀 약한 사람일수록 사랑받는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에밀리아가 진짜 온전했다면 그런 사랑의 감정에 너무 익숙하고 이런 차별의 마음이 다치지 않았다면 어쩌면 스바루도 램을 사랑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스바루가 그런 램에게서 조금 더 상처가 치유된 그 스바루와의 사건을 통해서 언니에 대한 그런 상처들을 어느 정도 치유한 램이 스바루를 사랑해주고 또 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처를 치료한 자기의 어떤 그 바닥에서 다시 딛고 일어난 스바루가 가장 불안정하고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고 외로운 에밀리아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사랑이 향해야 될 곳으로 사랑이 계속 향해가는 느낌이기는 해요. 그래서 나는 램이 스바루를 아무리 사랑해도 이 스바루의 사랑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에밀리아가 가장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에밀리아가 가장 외롭고 가장 불완전하고 비록 램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에밀리아는 심지어 어느 정도로 상처가 깊냐면 옆에서 팩이 계속 그러잖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믿을 거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너의 편이야 라고 계속 램처럼 말해주는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처가 계속 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화의 세계관을 봤을 때 이 만화의 세계관에서는 사랑 가장 약한 곳으로 흐른다가 제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에밀리아가 계속 스바루의 정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계속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실은 램이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에밀리아일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그리고 계속 여기서도 보여주지만 이 애니에서 보다 보면 은근히 선과 악의 대립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가만히 쳐다보면 여러 가지의 사랑의 형태를 좀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 보면서 어떤 책 생각나냐면 그 알랭드 보통의 책 중에 사랑에 관한 책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 책에서도 보면 사랑이 가진 여러 가지의 형태에 대한 막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할아버지가 가졌던 영원히 오랜 세월의 사랑인데 그것도 처음에 보면 약간 그거잖아요. 할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진 그 검성이라는 걸 없앨 수 있을 만큼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그 사랑을 쟁취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가장 약한 모습을 막 보여주고 내가 가진 모든 걸 그냥 솔직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의
사랑의 모습도 있고 그 못생긴 페텔기우스도 어떻게 보면 삐뚤어지긴 했으나 사랑의 형태죠. 삐뚤어지긴 했지만 그냥 맹목적인 사랑의 형태를 또 보여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끝이 좋진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약간 여러 가지의 사랑의 형태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 루시아님의 정실은 누구냐? 그래서 루시아의 최애캐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애니는 단언코 말할 수 있어요. 램을 위해 존재해요. 너무나 모든 스토리나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램을 위해 존재해. 이 순간들이 너무너무 램을 위해 존재해요.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의 요소들도 그렇고 서사도 그렇고 뭔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들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 램으로 회귀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도 보면 그래서 램이 누군데? 로 끝나죠. 왠 줄 알아요? 그게 가장 사람들을 미치게 하거든. 모든 사람의 정실이 지금 램이거든? 이 애니를 보고 나서 사실 에밀리아보다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램이거든? 근데 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 에밀리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쟤는 왜 이렇게 약해요?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럴 수 있거든? 근데 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이 애니를 보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램을 잊었다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고 바로 이 길을 볼 수밖에 없게 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치트키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작가님의 치트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자신있게 작가님이 이렇게 하면 무조건 보실 거잖아요 라고 할 만큼 인물을 만들어뒀다는 거야. 만약에 에밀리아가 주인공이었으면 그 마지막 어떤 떡밥이 에밀리아에 관한 거여야겠죠. 나 그래서 뭐 왕이 될 수 있을까? 라던가 뭐 이런 거여야지 사람들이 그래 우리 에밀리아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닌 거야. 에밀리아가 주인공이 아니야. 사람들이 에밀리아의 미래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대사가 나오게 된 거죠. 이 길을 보게 하려는 방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약간 영화로 따지면 어바웃 타임처럼 어바웃 타임에서도 사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회귀로 좀 돌려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회귀하고 주변의 친구들을 구해내고 하면서 그 안에서 사람이 성장하는 서사는 당연히 담겨 있는 거고 주변의 인물들을 통해서 사랑을 대하는 다양한 자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애니는 로맨스 애니로 봐야 된다. 단순 성장 서사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더 사랑에 굉장히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15세여서 너무 좋았고 15세여서 너무 좋았고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연령대가 높았다면 이런 메시지를 이해하기 전에 그 잔인한 장면들 때문에 아마 이런 게 좀 많이 덮이지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말 잘 쓰인 극은 제 기준입니다. 잘 쓰인 극은 그런 자극적임을 덜어내더라도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왜냐면 그렇게 자극적인 어떤 잔인한 장면들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그 잔인했다는 부분들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막 사람이 반으로 잘라지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거는 이 전달자님이 특히나 정말 전달력이 좋으신 작가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재밌었어요. 페텔기우스는 내가 왜 페텔기우스가 별로 안 잔인하게 느껴졌냐면 능력이 조금 미안한데 미안한 말인데 능력이 조금 그냥 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페제로 같은 거에서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촉수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했는지를 막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를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제 페텔기우스는
막 처음에 생겼을 때 진짜 못생기고 너무 싫었거든? 근데 걔는 막 좋아요, 좋아요 이것만 겁나 하고 손도 손가락 5개가 다 달려있어. 그러니까 막 징그러운 촉수나 이런 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까만 손, 그 동글동글한 손이 나오는 느낌인 거예요. 그게 별로 그렇게 잔인하지 않더라고. 뭔가 이렇게 좀 징그럽게 느껴지지 않는달까? 생각보다는? 그냥, 예, 그게 뭐 이렇게 좀 뭐랄까, 막 예를 들어서 그 손으로 사람을 찢는 걸 보여줬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 손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잔인하게 뭐 이렇게 뭐 나오던가, 그냥 이렇게 손이 등 뒤에서 5개씩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 정도인가? 그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렇게 잔인하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별로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럴 수 있죠. 마지막에 이제 페텔 교수가 그 뚱뚱한 그 네 발 거미로 나왔을 때 안 징그러우셨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미 생과치로에 예, 단련이 됐어. 거기에 더 큰 애가 나와, 더 큰 애가 나와. 그래가지고, 그거는 또 이제 제가 내성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괜찮아. 아니, 그리고 죽는 것도 너무 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찢어지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불타는데 주먹질 깡! 이렇게 한 다음에, 책에다가, 시네! 하니까 이렇게 꽝! 하고 죽었잖아. 그러니까 뭔가, 일단 주먹질이 된다는 거에 약간 나는 이게 주먹질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뭔가 이렇게 통과하거나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얼굴 뿌잉 해가지고 주먹질 맞고 이러니까 조금 뭔가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았달까? 생각보다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거기가 더 힘들었어. 램 죽는 부분에서 좀 힘들었지. 걔는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 램 죽을 때가 좀 힘들었지. 근데 또 이게 참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다시 살릴 수 있을 거란 믿음 있잖아요. 그게 약간 중화시켜 주더라고.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얼마 전에 봤던 패드를 얼마 전에 봐서 그걸로 밖에 얘기를 못 하는데, 아니면 뭐 기생수도 있고, 거기서 잔인하게 죽는 인물에 대한 애정 때문에 괴로운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인물들이 죽는 거에 대한 충격과 이런 게 너무 내가 좋아하는 인물이 저렇게 죽는 거에 대한 그 괴로움이 큰 건데, 여기서는 어쨌든 그래도 다시 아니야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역시 또 여러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드는 생각이, 희망이 있으면 절망을 견딜 수 있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이거 솔직히 페제로에서도 이런 잔인하게 죽는 장면 나오는데 내가 그때 너무 힘들어 했잖아요. 그거는 왜냐면 희망이 없잖아. 거기서 죽으면 걔가 끝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보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 장면을. 근데 여기는 그래도 다시 살릴 수 있어 라는 그 희망이 그 잔인함을, 절망을 조금 견디게 해줘. 그게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게 좀 괜찮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정말 희망이라는 게 이 인간의 존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좀 크게 느낀 것 같아. 기억을 잃는다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존재가 다시 그 애니 속에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램이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잖아. 내가 괴롭지 않다는 얘기. 내가 적어도 살아있는 램을 다시 볼 수 있잖아. 그러면 버틸 수 있다고. 휴,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저같이 좀 겁이 많고 그 캐릭터들에게 좀 쉽게 애정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좀 되게 좋은 방식으로 잔인한 장면도 볼 수 있게 해준 애니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고요. 최근에 본 애니 중에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대사가 재미없는 부분이 없다는 게 난 너무 큰 포인트였거든? 그 대사들이 이렇게 중간에 뭐 독백하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예를 들어 지루해 언제까지 얘기해 이러면은 이게 재미가 없다고 솔직히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어. 모든 그 부분들이 이해가 됐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그 6화에서 내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건 그냥 개취입니다. 예, 이건 개취입니다. 6화에서 7화 넘어가면서 그 스바루가 느낀 감정들 있잖아요. 제가 생각한 아까 말씀드렸던 요 부분 어디죠? 요거. 여기서 왜 스바루가 그렇게 느꼈을까라는 이 이 감정을 조금만 설명을 해줬다면. 그러니까 약간만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스바루가 그 내면의 목소리로라도 잠깐 막 무릎 툭 꿇고 얘기를 하는 거야. 드디어 다 살렸어. 이제 다시는 누구도 잃지 않을 거야. 더 이상은 바보같이 당하지만은 않겠어. 내가 더 잘한다면, 내가 조금 더 생각한다면 모두 지킬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약간 근데 저렇게 대사를 치면 저렇게 못할 텐데 저거 약간 너무 맹목적인데라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모든 게 끝나고서 내가 약간 피폐해지는 미치광이가 되어가는 그 구간을 한두 장면만이라도 조금 있었으면 그 성에서 에밀리아랑 그렇게 싸우는 그 장면이 약간은 이해가 갔을 텐데 너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하하호호 하다가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더니 애가 막 미친 사람처럼 이러니까 뭐야 왜 저래 막 이렇게 조금 됐던 것 같다.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땡깡을 부려도 충분히 그 쓰레기 같은 고집은 전달이 됐을 거예요. 다만 이해는 조금 됐겠지. 이해는 조금 됐겠지. 근데 저는 이 구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가님이 스바루를 싫어하게 만들려고 한 구간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1화부터 6화까지 이렇게 몇 번이고 되살리는 힘겨운 싸움을 해온 거를 봤으니 얘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지쳐 있겠구나를 우리도 느꼈겠지라고 작가님은 예상을 하신 것 같아. 우리가 이 스바루의 이 정도의 심리를 느끼고 있을 거라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였죠. 우리가 이거를 알고는 있지만 일단 애니에서 하하호 한번 큰 전투가 끝나고 나면 우리도 마음을 놓는다는 걸. 우리도 마음을 놓는다는 걸 이제 작가님이 조금 간과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거를 이제 생각 안 하시고, 이 사람들도 스바루에 감화되어서 모두 지쳤겠지, 이 감정을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그냥, 요 구간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작가님의 그 생각은 제가 모르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작가님이 그렇게 불친절하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되게 좀 상냥해. 애니의 느낌이 독자에게 되게 상냥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아마 1화부터 6화까지 정도면 충분히 그 스바루의 감정을 우리가 공감하고 느낄 수 있으리라라고 생각하시고 저기에서도 에밀리아가 혼자 간다고 했을 때 아니 보낼 수 없는데 라는 것도 충분히 공감할 거다라고 생각하셨지 않았을까. 지쳤겠다. 그래 스바루가 저럴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독자를 좀 믿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되게 재밌고 좋은 애니였다고 생각해요. 원래 저는 그런 캐릭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막 좀 답답하게 하는 중간에 흑화해가지고 막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6화 끝날 시점에 스바루에는 자신감도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리세 돌려서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쵸? 그래서 이거죠. 어찌되었든 내가 해냈잖아 라는 대사가 그거의 반증이죠.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대사인데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바루가 여기서 자신감이 있었다기보단 오히려 불안했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결국 그 해결과 모든 것들이 정말 자기의 힘으로 뭘 어떻게 해낸 게 아니라 누군가들이 다 도와줘서 그 아다리가 맞아야지만 이게 단 하나의 경우의 수로 나오는 거라는 걸 아니까 너무 힘든 일이구나 라는 거를 오히려 아니까
다음에도 이 행운이 있으리라는 거를 자기는 장담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주인공인 걸 스바루는 모르잖아. 우리만 알잖아. 그러니까 스바루 입장에서는 또다시 이렇게 기회가 다 맞아서 되려면 자기 생각엔 자기가 또 4번, 5번 이런 일을 굴러야 되고 4번, 5번 내 몸이 찍히고 4번, 5번 내 소중한 사람들이 죽는 걸 봐야 된다? 아, 난 못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더 컸으리라고 생각해. 오히려 자신감이 있었다면 나는 별로 에밀리아와 싸울 일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자신감이 있었으면. 자신감이 있었으면 싸우지 않고 아 그래 내가 회복해서 또 지켜주면 되니까 뭐 옆방에 있는 건데 근데 오히려 자신감이 없고 너무 불안하니까 그렇게 급발진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저는 생각해요. 자신감이 있고 정말 자기 스스로 자신감이 그냥 허세가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있으면 여유로워요. 사람은. 그 마치 율리우스인가? 유리 블레임이 뭐였죠? 그 사람도 되게 여유롭잖아. 항상 확신이 있거든. 나 잘 싸우고 잘 할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스바루가 이렇게 급발진하고 여유가 없었다는 건 불안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율리우스 그쵸. 오히려 진짜 가장 여유가 있던 사람은 율리우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확신이 있는 거지. 왜냐면 정령술사인데 뭐 내가 위험할 게 없다고 느끼니까. 그리고 라인하르트도 보면 되게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세계관에서 되게 여유로워요. 다들. 하지만 너무 간절하게 지켜야 되는 게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죠. 능력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해요. 근데 참 슬프죠. 아무리 능력에 자신감이 있어도 능력에 엄청난 자신감이 있는데 여유가 없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세요? 할아버지. 왠 줄 알아요? 너무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약자가 되거든요. 할아버지는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라는 마음이 곧 약점이거든. 그래서 능력은 너무 넘치잖아요. 검성을 이을 그 대단한 사람임에도 여유롭게 살지 못하고 평생을 맹목적으로 그렇게 매몰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바루 싫어하는 사람이 많던데 시아님 입장에선 어떤가요? 저는 단언코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스바루의 상황에 놓였을 때 스바루처럼 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전체 애니를 통틀어서 가장 애니에만 존재할 수 있는 캐릭터가 스바루예요. 정말로. 우리는 오히려 램처럼 무너지거나 포기하려고 하거나 뭐 램도 중간에 무너지고 람도 무너지고 내 동생은 진짜 이러면서 막 정신 나가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에밀리아처럼 그 상처에 꽁꽁 나를 싸매거나 이러는 확률이 훨씬 크지 스바루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니까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내가 봤을 때 전 세계 통틀어서 한 5% 10% 될까? 될까 말까? 네, 그런 사람은 정말 흔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믿어준다고 해서 무한한 사랑을 준다고 해서 그게 꼭 화답으로 그러니까 어떤 정말 성공으로 돌아올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미지수예요. 정말 슬프지만 현실에도 있는 일인데 부모님이 너무너무 사랑을 다해서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그 아이가 꼭 옳은 사람으로 자라느냐? 그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나쁜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 아이가 꼭 나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잘 자라는 애기들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무한한 사랑이 꼭 성공으로 돌아올지는 알 수 없죠. 그치만 스바루는 그 램의 믿음, 그 램의 믿음으로 그 지옥에서 다시 한번 또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정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 끔찍한 세계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나머지들은 저 세계관을 다 알고 이해하고 살고 있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뚝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거기서 살아가야 된다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어. 근데 스바루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 세상에 뚝 떨어지고 글자도 모르는 채로 그 세상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완벽히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스바루가 가장 애니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이라서 막 무너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100번 1000번 더 무너졌어야 되고 100번 1000번 더 찐따같이 보였어야 된다니까요. 실제로는. 그래서 내가 계속 그러잖아요. 저 엄마 저거 히키코모리 아니라고. 내가 계속 하잖아. 저 엄마 저거 히키코모리 아니다 저거. 그 우리한테서 히키코모리 훔쳐간다. 훔쳐간다. 우 인싸놈. 내가 하는 게 괜히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전혀 그 진짜 그 뭐라 해야 되죠? 아싸가 가지고 있는 그 지리멸렬하다고 해야 되나? 아싸인 전 아싸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요. 되게 지리멸렬하다고 느껴지는 찌질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햇빛에 소독을 하고 해도 그게 사라지지 않아. 완전 쿰쿰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 성격에도. 근데 스바루한테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잘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잘 없어요. 햇빛에 소독하면 빳빳하게 펴지는 인싸놈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놈이에요. 그러니까 마녀가 탐을 내는 거라고. 아주 괜찮은 녀석이에요. 아,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진짜 그 궁금한 아까 누구야? 눈동글, 손 나오는 애. 걔는 안쓰러워. 로만의 꽁티는 누가 사랑해줬겠냐고요. 걔를 누가 사랑해줬겠냐고요. 걔는 진짜야. 걔는 진짜 히키란 말이에요. 그놈은 진짜예요. 걔가 진짜 나는 오히려 제일 불쌍한 녀석이라고 생각해. 영원히 사랑받지 못하고 끝나버린 녀석이잖아. 처음부터 그렇게 생겼는지 그렇게 변해간 건지는 모르지만. 으급. 그러니까 난 그래서 마녀 진짜 너무하네. 어떻게 저 정도까지 애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해놔. 밀당하지 말고 좀 애를 냅둬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페텔기우스가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뭐라 해야 되냐면 페텔기우스가 온전히 밉지 못한 이유. 저렇게 생기면 저렇게 생기면 약간 이게 사람이 아니 솔직히 저렇게 생기면 그렇잖아요. 아이 저렇게 생겼어 막 친구도 없고 없어지고 막 진짜 이게 세상에 불만이 없던 불만도 생기겠어 애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이게 미안한 말이지만 그래 콩티는 그래 너무 어쩔 수 없. 이번 생에는 못다한 그래 그런 거 다음 생에는 부디 좀 괜찮게 나오기를. 어쩌겠어. 아니 이게 보통 사람이 외적으로 그러면 목소리라도 좋거나 말투라도 좋거나 성격이라도 좋거나 뭐 하나라도 괜찮아야 되는데. 아니 뭐라도 하나 괜찮아야 되는데 저 녀석은 뭐 하나 이게 괜찮은 게 없어요.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참 안쓰럽습니다. 이게 참 불쌍한 녀석이에요. 안쓰럽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 앞으로 세계관이 더 왕이 돼야 되니까 더 길겠죠? 소아온 키리토 성우인데. 아니 성우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저기에서 막 웃기는 그 목소리로 나오잖아. 좀 예를 들어서 조금 그렇다는 거죠.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렇게 좀 미운 캐릭터도 잘 없고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스바루 정실은 팩입니다. 왜냐면 뭐? 스바루 성우와 팩 성우가 실제로 결혼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팩은 남자잖아. 둘은 아니 만약에 팩도 정실 후보에 올릴 거면 파트라슈를 먼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파트라슈는 폭발 속에서도 나를 끌어안아줬는데 파트라슈를 먼저 올려줘야지. 나랑 그렇게 같이 계속 고생을 했는데 나는 그래도 파트라슈가 팩보다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파트라슈가 훨씬 오버 아님? 심지어 파트라슈는 오토보다도 파트라슈가 훨씬 세고 그치. 약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잖아. 이제 나를 지켜줬는데. 사랑은 일방통행입니다. 흠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기를 보고 느낀 거는 이래요. 아직 이게 근데 2기, 3기가 남아있고, 또 4기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하는 거는 저는 2기를 볼 건데, 이거를 이제 같이 보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개인적으로 보고 여러분이랑 같이 보기가 나올 때까지 뻐겨야 될지, 아니면은 같이 따로 보기로 봐야 될지.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체인소맨도 재밌었는데 2기를 못 본 이유가 왠지 또 가져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 뭔가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가져왔을 때 이거를 딱 정말 처음 본 눈하고 다시 보는 눈은 리액션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거지. 아니 2기였나? 극장판이었나? 뭐였지? 체인소맨 말고 뭐였지? 그 전에 봤던 거? 그 전에 봤던 거 내가 이거 2기도 보고 싶다 막 이랬는데 같이 보기 귀칼 귀칼도 2기 보고 싶었는데 이거 가져올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또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고민입니다. 근데 진짜 미안한데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조금 봤어. 조금 미안해. 아니 너무 궁금해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하도 사람들이 내가 그때 아카장가 걔를 너무 싫어했어.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마세요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쬐끔 봤어. 근데 아직 그 부분이 안 나와가지고 나도 아직도 미워. 아직도 밉긴 한데 어쨌든 예. 그래서 고민이 되네. 이거가 어떻게 나올지. 2기를 어떻게 볼지 이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근데 어쨌든 제가 느낀 거는 이렇습니다. 되게 재밌는 애니네요. 잘 만든 애니요. 최근에 본 애니 중에 정말 재밌게 본 애니예요. 너무 재밌었어. 쿠키 복선 있던 거 아시나요? 그렇게 램을 아끼던 람이 어느 순간부터 램을 언급하지 않는 것. 아니 그래서 내가 후반부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야 근데 암만 정실 찾았다 그래도 램 생각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딱 했을 쯤에 걔가 이제 막 램이 날 좋아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봤는데 갑자기 반응이 그렇게 나래 막 이러니까 그래서 솔직히 근데 램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 머릿속에서 합리화를 뭐라고 했는 줄 알아? 그냥 에밀리아가 질투가 걔 오져가지고 모르는 척하네 라고까지 될 정도로 진짜 너무 싫은 거야. 램 좀 냅둬라. 그러니까 너무 싫어가지고 아니 약간 일단 그렇게 됐고 그리고 그거 싫었어. 마지막에 나는 스바루가 나도 그거인 것 같거든? 에밀리아한테 그래서 비밀이 램이 누구냐고? 있기 싫어서 말한 것 같긴 한데 왜 램의 고백을 왜 말하는지 너 좀 아니, 이거 좀 램각이 싫었어. 올라간 게 램이 기억에서 사라진 것 때문이냐? 아니 진짜 이게 진짜 싫었어. 그러니까 왜냐면 만약에 스바루가 에밀리아랑 사귀어. 그러면 말해야 돼요. 그러면 말하는 게 맞거든? 근데 사귀는 사이가 아니잖아. 근데 왜 대체 남의 마음을, 아니, 램이 내 마음을 너한테 고백한 거지. 왜 그거를 가서 딴 여자한테 그거를 얘기하냐고. 뭔가 이게 좀 너무 그런 거예요. 램 얘기 꺼내려고 억지로 꺼낸 것 같다고? 그거였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그거였으면 만약에 진짜 이제 나쁜 생각이긴 한데 이건 좀 스바루를 미워해야 되거든. 뭐냐면 스바루가 개찐따놈이라서 질투 작전 한답시고 막 램이 나 좋아한데 대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한 거라면 진짜 갑자기 초 쓰레기놈이 되어버리거든요? 이건 아니겠죠? 이거는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니기를 바라는데, 이러면 이제 좀 너무 쓰레기놈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서 더 놀랐어. 이거를 왜 말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좋아한다고 고백했으니 사귄다고 오해한 거 아니냐고? 그렇다기에는 근데 왜냐면 이렇게 말했잖아. 내가 에밀리아를 잠깐만요. 이거 같이 보기 좀 풀고. 내가 에밀리아를 좋아하듯이 라고 했었잖아. 그런 거를 보면은 내가 에밀리아를 좋아하듯이 램도 나를 이라고 말한 거 보면 둘 다 짝사랑이라는 걸 인정한 거기 건데. 일부 다쳐제냐? 근데 이 가장 높은 확률은 그거야. 램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남자 포인트가 나온 거라 생각합니다. 스바루는 일부 다쳐할 생각이 있는데 에밀리아한테 좋아한다고 고백하자마자 아이, 우리 스바루 그런 애 아니라고. 내가 너한테 고백한 것처럼 램이 아니, 램한테 사랑받는 거 걔 열받아서 지금 내려치게 하는 거 아니야? 받아줄 수밖에 없겠지? 라고 개웃기네. 바꾸는 넘긴 거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아니, 이게 은근히. 근데 아까부터 뭐, 램이 여러분은 잊으면 안 이게 되지. 새로 나와요? 아까도 막 내 마음속에 1위, 2위 뭐 이딴 소리를 했잖아요, 스바루가. 약간 기억나지? 왕 후보인 애한테 막 그랬잖아. 너가 내 마음속에 1위, 2위만 없었어도 막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걸 보면은 크루시한테 얘기할 때 막 그랬거든. 아니, 사랑을 하면 사랑을 쭉 해야지 뭐 2위가 왜 있지? 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이게 좀 약간 좀 현실적인 얘기로 오자면 2위가 왜 있어? 2위가 어딨어, 사랑해. 난 널 첫 번째로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얘를 사랑해. 이런 개소리가 어딨냐고. 라고 생각하면 이제 갑자기 스바루가 이런 쓰레기 자식이. 근데 내 생각에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고, 그냥 내 마음에 소중한 사람이 이만큼 있다. 뭐, 요 정도의 의미이지 않을까. 요 정도의 의미이지 않을까. 약간 그 생각을 해봅니다. 하이, 어서오세요. 어쨌든 그렇게까지 쓰레기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 램이 사랑하는 사람이 램한테 영웅이잖아. 아빠 중 누가 1위냐? 어쨌든 내가 스바루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램이 스바루를 좋아하는데 스바루를 쓰레기를 만들면 램의 마음이 너무 슬픈 것 같아. 그래서 좀 너무 쓰레기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 실제로 그 정도로 쓰레기 캐릭터 아니었던 것 같고 다른 애니들의 개 고구마 답답이 캐릭터들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내가 말했잖아. 우리 중에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 중에 스바루만큼 할 사람 없다고. 그래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램이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램이 사랑하니까 나도 좋아해 주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거밖에 어쩔 수 없어. 약간 나는 솔로 느낌이에요. 에밀리아를 좋아하는 스바루가 램이 좋아한다고 해서 스바루가 받아줄 이유는 없어요. 그렇긴 해. 근데 에밀리아가 개쩌는 게 6화 이후 분량 떡락했는데 아니 나도 12화인가? 아무튼 에밀리아 나오기 전까지 에밀레종이 뭔데? 뭐 아밀라제 뭔데? 다 천에 어이없네. 등장도 안 하는데 알바 막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얼굴 딱 보자마자 후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역시 확실히 후행 올바야. 너무 예쁜 곳이에요. 확신의 얼빠이기 때문에 와타시 너무나 얼빠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더라고. 아니 만약에 이거를 진짜 만약에 에밀리아가 램한테 지려면 질 수가 없어. 왠 줄 알아? 그러니까
심지어 남주가 중간에 애니 보다 보면은 가슴 크기를 다 보고 있잖아. 근데 그 중에 제일 가슴 큰 애가 에밀리아다? 에밀리아 램 중에? 그런 거 어쩔 수가 없어. 가슴으로도 졌어. 그럼 어쩔 수가 없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외적인 달란트를 에밀리아가 다 가져가셨다. 어쩔 수가 없어요. 로즈월이 제일 크다고? 그건 좀 그렇게 저급하겠냐고. 아니 실제로 애니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램 위로 할 때 너가 람보다 가슴 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대사 나와잖아. 기억 안 나? 이거 얘기 나와. 그 램 위로하는 대사에서. 이건 내가 변태인 게 아니라 스바루 놈이 말한 말이야.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마음속으로 벌써 이게 스캔을 다 떠가지고 얘가 얘보다 크고 얘가 얘보다 크고가 다 돼 있다는 것이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제일 큰 사람은 그 주황머리 언니 있잖아. 그 뭐지? 약간 갑옷으로 얼굴 가린 알데바란이 모시는 프리실라. 걔가 제일 큰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몸매는 걔가 제일 좋아 보였는데. 아니 그리고 걔는 심지어 예쁘다니까? 심지어 예뻐. 아무튼 그렇습니다. 허허허. 프리시알라가 영순인가요? 아니 가슴만으로 사람을 사랑하진 않아요. 날 뭘로 보는 거야? 20대 생각해보면 스바루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함. 그치. 일단 램한테 안겼을 때 코피 터졌어야지 솔직히. 어케 참았노. 근데 나는 일단 외모로만 보면 뭐랄까. 그니까 낮에는 에밀리아를 사랑하고 밤에는 프리실라를 사랑하고 싶달까? 그러니까 정말 둘의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그 프린세스 메이커에서 보면 뒷골목의 여왕이라는 그 직업 나오는 거 알죠? 약간 그 프리실라는 그런 느낌의 언니야. 그러니까 둘이 전혀 결이 다르고 에밀리아는 되게 청순하잖아. 청순 미녀인 거고 흠흠. 와 진짜 쓰레기 발언. 이런 발언을 해놓고 스바루를 이해 못 라고 스바루가 생각하지 않을까? 나 추측이지.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럼 뭐 어떤데? 좀 사랑하면 어떤데? 법 있냐고. 이 나라 뭐 일부 일처제야? 정해져 있냐고. 어떤데? 내 맘인데. 이 세계 간 거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고. 어떤데? 흠흠. 어쨌든 그렇고 내가 봤을 때 그 프리실라가 일단 그 섹시미는 최고다. 근데 에밀리아는 이제 청순미가 이제 아주 강한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근데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뚠뚠이 잘생긴 남자로 태어났으면 하렘 구축했을 거라는 거. 아니 내가 감옥에 가지 않을까? 만약 내가 남자였다면 감옥에 갔지 않았을까? 프리실라 그니까 근데 성격이 좀 아쉬워요. 너무 그 까칠도도여가지고 좀 아쉬워요. 그니까 나도 내가 생각한 게 아니 4기가 새로 나오면 2기 정도는 가져올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기다리고 싶긴 한데 또 궁금하기도 하고. 페리스요? 걘 남자라고요. 남자 고양이잖아요. 2기요? 따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 베티는 안 된다. 미성년은 안 돼요. 미성년은 곤란합니다. 2기를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저는 비엘을 혐오하지 않는데 그 스바루 관상이 비엘에 적합한 관상이 아니셔. 죄송하지만 취급해주기에는 외모 스탯이 부족하세요. 좀 능력치가 안 되세요. 그나마 비엘이 되려면은 유리 정도?
네, 유리 정도는 비엘은 무조건 잘생겨야지. 무슨 소리야. 비엘 만화에 못생긴 캐릭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비엘은 무조건 잘생겨야 돼. 유리 아니면 화장 지운 목욕탕에서 본 로즈찌 가능. 라인하르트 살짝 애매. 라인하르트 살짝 애매야. 살짝 애매. 왜냐면 몸을 봐야 돼. 자, 넘어갑시다. 어쨌든 라인하르트는 몸을 모르겠기 때문에 자, 넘어갑시다. 어쨌든 그렇고요. 지금까지 같이 보기 중 1등인가요? 내가 진짜 같이 보기 꽤 많이 했는데 은간 부녀자 외인 줄 나 근데 귀칼 너무 재밌게 봤는데. 어렵다. 지금 내가 그 기억에 남는 같이 보기는 귀칼, 기생수 이거거든? 체인소맨은 재밌는데 나한테서 평가가 약간 깎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징그러운 것들은 일단 내 후보 리스트에서 점수가 낮아요. 어쩔 수가 없어. 그 징그러움이 크면은 깎이는데 거기다가 덴지가 너무 멍청해. 미안한데 너무 멍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멍청한 게 매력인데 리제로요? 리제로는 훨씬 덜 징그러워. 나는 잘 모르겠는데 리제로는 징그러운 거 잘 모르겠어. 덴지 귀여워. 잘생겼잖아. 근데 덴지는 얼굴이 좀 잘생겨서 좀 좋긴 해. 그러고 내가 체인소맨에서 매력을 별로 못 느꼈던 게 마키마가 좀 나는 별로였어. 예쁘긴 한데 너무 좀 뭐랄까 좀 너무 이용해 먹는 느낌이 나가지고 내가 다 상처가 돼가지고 좀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체인소맨도 재밌게 봤어. 진짜 어렵다. 이게 리제로가 진짜 나는 내 취향 애니에 되게 적합한 애니거든. 되게 좋아하는 장르의 애니인데 왜 고민하냐면 기생수가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어도 선택하지 않을 썸네일을 가진 절대 안 볼 것 같은 제목과 절대 안 볼 것 같은 썸네일을 가진 애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었다는 거는 진짜 재밌다는 거잖아. 내 편견을 깬 거니까. 솔직히 내가 이 리제로는 처음에 보자마자 내가 그림체 너무 귀엽다 이러면서 내 취향의 그림체거든. 그래서 점수가 너무 하이레벨이야. 왜냐면 귀칼도 약간 잔인하긴 한데 그 그림체 자체는 되게 이쁘잖아. 귀여운 약간 동글동글한 그림체를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리제로도 약간 동글동글하잖아. 그래서 이 두 개는 내가 취향인데 이제 기생수는 내가 진짜 안 좋아하는 그림체인데 되게 재밌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워. 근데 아무튼 상위 티어입니다. 초상위 티어. 리제로 너무 취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재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역시 가장 약한 곳으로. 이기가 저도 기대되네요.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거 하나는 얘기해주고 싶다. 내가 왜 스포하지마라고 하냐면 나도 이해해. 여러분이 왜 스포를 하는지 이해해. 첫째로는 이게 스포인지 기억이 안 날 거야.
자기는 왜냐면 봤기 때문에 이게 스포인지가 기억이 안 나서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는 것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걸 같이 보니까 신나는 마음에 약간 알려주고 싶어서 약간 그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 근데 내가 왜 스포하지 말라고 하냐면 애니에서 나오는 거를 먼저 들으면 그 작가가 원하는 타임라인을 좀 어기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가가 이 타이밍에 이 정보를 알아야 돼라고 넣어놓는 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어기게 돼. 그래서 오히려 스포를 하는 사람은 그 애니의 안티나 마찬가지야. 왜냐면 그 애니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듣고 보잖아? 그러면은 그 타임라인에 몰입을 못해서 재미가 없어져요. 그 부분이. 그래서 내가 스포하지 마 라고 계속 말하는 거야. 그러고 내가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거는 너가 말했잖아 라고 하는데 내가 써놨지. 질문에 대답하지 말라고 해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궁금해하는 거를 말하는, 이건가? 이거 뭐지? 라고 말하는 거를 보려고 지금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본 사람이 더 많을걸? 안 본 사람보다? 근데 같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궁금해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할 거다. 대신에 그거에 대답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여러분은. 지금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가만히 계세요. 채팅으로 더 설명 안 해도 돼. 내가 얘기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아까 그 로브 때 내가 한번 화를 확 냈는데, 왜냐면 로브 때 너가 말했잖아 라고 했는데 나는 채팅 보고 읽은 거야. 내가 먼저 말할 수가 없어. 왜? 난 몰랐거든. 몰랐거든. 첫 초회차에 그렇게 세심한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난 몰랐거든. 근데 채팅에 나오길래 저게 1화에 나온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뒤에 다시 그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아도 된다. 근데 막 그럴 수 있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너무 스포가 하고 싶어. 너무 내가 중요한 걸 물어봤어.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뭐 물어봤는데 저게 다음 화에 나오는 엄청 중요한 것과 연관된 질문이야.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 꾹 참고 5까지만 하면 돼. 너 아주 핵심을 찔렀어. 내가 여러분이 5 하면은 너 아주 핵심을 찔렀어로 이해를 할게. 오케이? 요렇게 5 하면은 5 하면 돼. 5 하면 돼. 근데 이 외에 예를 들어 이제 나온다 라던가 드디어 라던가 막 이런 것들은 스포가 단순히 스토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조스를 처음 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조스가 빠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뭐지? 이 음악 뭐지?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빠밤 조스다 이러면은 얼마나 김이 쭉 빠져요. 약간 그런 거야. 뭔지 알겠지? 물론 나오고 나서도 이게 나왔다 드디어 이거를 내가 왜 조심하라고 하냐면 걔가 무슨 인물인지 모르잖아. 뉴비들은 어느 정도의 분량을 가진 앤지 중요한 놈인지 센 놈인지 우린 모른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드디어라고 하면은 그 순간 얘 주인공이구나, 얘 쉽게 안 죽는 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애니를 하루 이틀 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머릿속에서 이 계산이 다 때려져 버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스토리라인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애니를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작가님이 진짜 막 미친 스토리 반전을 주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예측한 상황에서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감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여러분이 아무리 애니를 사랑해도 그 애니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남들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얘기를 다른 애니 때는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왜 하냐면 혹시라도 다른 어떤 곳에서 이 애니를 볼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리제로를 보는 사람들 늘리고 싶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이해해. 왜냐면 나도 나도 무한도전이나 코난이나 은혼이나 나도 그런 거를 이제 볼 때는 죽겠거든 아주. 죽겠거든 나도. 그래서 뭐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 마음을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아야 된다. 꾹 참아야 된다. 대신에 제가 만약에 이해 못했거나 하면은 끝나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근데 그거 아니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내가 이거 아니에요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때 다시 얘기를 해주면 되니까. 예. 그리고 제가 웬만해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애니를 메이저 애니를 만드신 작가님은 그냥 정말 따지면 신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의 신이야. 그래서 웬만해서는 보는 독자가 그렇게까지 오해하게끔 만들지 않거든요. 뒤에 가서 풀어주던지 아니면은 그게 다음번에 풀릴 떡밥이라 말을 안 하던 거든지 뭔가 그런 게 있을 거야. 그런 장치가 대부분 있고 중간중간에 설명하는 인물들이 하나씩 나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좀 믿어라. 그 애니를 믿어라. 그 애니는 당신이 좋아하는 만큼 자기가 가진 거를 전달할 만한 힘이 있는 애니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게 전달이 돼서 당신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니를 좀 믿고 기다려라. 그 다른 사람에게 닿을 때까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너무 재밌는 애니였고 같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램은 제 아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에밀리아랑 살아. 예, 램은 나랑 살 거니까 네, 마지텐시는 램이다. 네네. 그리고 진심으로 램 같은 여자랑 결혼해야 정말 행복하다. 램 같은 남자와 결혼하고 램 같은 여자와 결혼해야 행복하다. 라는 것입니다. 끝.